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입니다. 자, 일명 핫바인데요. 오늘 핫바도 뜨거운 남자 우리 김성 씨가 준비했어요. 핫이슈 바로 배송. 예.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노동자의 건강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두 분은 직업병이 있나요? 아, 직업병. 우리 안변은요? 네, 이거 보이시죠? 서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손가락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거 끼고 있어야 그래서 되고. 끼셨구나. 네네. 그리고 서면을 너무 기록이랑 서면 보다 보니까 네네. 어깨랑 목이 너무 아파서 거북목. 네, 이게 직업병이죠. 이게 어찌 보면 좀 직업병이라는 게 열심히 산 증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직업병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직업병과 관련해서 순천에서 최근에 참 의미 있는 판결이 났습니다. 네. 다름 아니라 청소구리 미화원이 폐암에 걸렸는데 산업재해로 인증이 됐고 고용주였던 순천시가 이 부분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판결이 났는데요. 이 부분은 필수 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의무를 주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핫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봤던 이슈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던 전 순천시 환경미화원 한 분과 그리고 다른 미화원 한 분의 유족분이 네. 자신들을 고용했던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입니다. 예, 법원은 한 분에게는 1,200만 원, 다른 한 분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공고 결정을 했고요. 네. 순천시는 이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금액을 이분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지급할 예정이에요. 네네. 건강하게 일할 권리,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든 필요하죠. 순천 환경미화원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전문가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이게 순천 환경미화원들의 산재 승인부터 해서 이 판결까지 계속 함께 하셨는데 이분들과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한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2017년 5월경에 네. 제가 그 당시 강주 근로자건강센터라고 소규모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업병 상담, 건강관리 이런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폐렴 증세와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상담을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잘 알다시피 항상 그 디젤, 매연, 그다음에 항상 그 미세먼지, 그다음에 뭐 연탄 이런 거에 맞아요. 노출되다 보니 예. 한번 추진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대학병원에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폐암이라는 진단명을 받고 대략 한 5개월 정도 조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 약 1년 만에 업무상 재해라, 그러니까 산재라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난 사례입니다. 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분이에요. 전 순천시 환경미화원 서필원 씨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2018년 11월 폐암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직후 만난 서필원 씨. 순천시 환경미화원으로 27년을 근무했었습니다. 늘 일이 우선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위험천만한 현장이었습니다. 첫째는 매연, 그리고 연탄재도 수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면, 세트 같은 거, 그 당시에 많이 썼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서필원 씨와 동료 황기선 씨의 폐암 발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오랫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미화원들. 하루 3톤 이상의 쓰레기를 들고 나르는 고강도의 노동. 몸은 늘 건강 적신호를 보냈었습니다. 어지럽고 좀 답답했죠. 어지럽고 좀 기침도 나고 가래도 나고 막 식하면 나오고 그랬습니다. 산재 판정 후 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은 순천시가 자체 고용한 두 환경미화원의 폐암 발병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년 전 동료 황기선 씨를 먼저 보내고 남은 서필원 씨가 받은 판결문. 이번 승소가 반가우면서도 왜 일하는 동안엔 보호받지 못했을까 싶어 씁쓸합니다.
제대로 건강검진 받은 게 없죠. 그냥 기본만 했죠, 기본만. 피 빼고 키 재고 뭐 그런 거밖에 안 했죠. 쉽게 말하면. 그럼 뭐 폐와 관련된 그건 안 했죠. 거의 조사를 못 했고요. 예. 폐암에 당뇨, 혈압까지 건강을 챙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걱정되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도 고된 노동을 견디고 있을 후배들입니다. 미화원들도 참 겁나게 험하게 일했습니다. 일하고 있고요, 지금도요. 좀 시간 가끔 쉬게끔 해주시고 좀 복지에 대해서 좀 많은 뜻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필원 씨가 지금도 정말 힘들게 다들 일하고 있으니까 환경미화원들 건강이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셨던 말씀이 남네요. 본인이 살아온 어떤 인생도 약간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고 또 후배들도 걱정이 되시고 이런 게 참 느껴져서 더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환경미화원이 없는 세상 참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명절 때 이분들 조금만 쉬시더라도 쓰레기가 넘쳐나잖아요. 집 말도 앞에. 마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우리 삶을 너무 쾌적하게 해주는 이분들의 노고를 너무 모른 척했던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혹시 청소 이렇게 미화원들 보면 수고하세요 이 말만 들어도 그렇게 보람을 느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폐암이 이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예, 그 환경미화원들이 보통 보면 환경미화원 차량에 뒤를 따라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아유, 거기에 그러시죠. 어디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그 매연이 나오는 게 바로 환경미화원 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그 매연을 이렇게 하는데 그 디젤 매연이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들은 20년, 30년 일을 하다 보면 날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런 발암물질을 아이고. 이렇게 하고 아마 과거 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슬레이트를 직접 이분들이 치시고 그랬습니다. 버려놓으면 발암물질이잖아요. 네, 슬레이트가. 맞습니다. 성면인데 이분들이 그런 것을 직접 이렇게 찌시는 거고 불과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어떻게 보면 다 연탄을 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연탄에서 나오는 부서거지면서 나오는 뭐 먼지, 유류규산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작업 환경은 열악하고 좀 위험하게 있었는데 우리가 개존해 보면 사고만 어떻게 보면 있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이런 직업병에 노출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 이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좀 정책적인 대안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일상화돼서 많이들 쓰시지만 그 전을 생각해 보면 이 청소미화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썼던 기억이 많아요. 아침에 이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걸 보면 앞에 청소차가 따라가잖아요. 뒤에서 100m 아유, 달리기 맞아요, 하듯이 맞아요, 뛰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쓴 마스크가 지금은 우리가 KF94를 쓰지만 네. 거의 면 마스크를 쓰셨거든요. 서필원 씨가 작업하셨을 때 그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어땠다고? 회사에서는 실제로 안전보호구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물어보면 실제로 환경미화원들한테 안전보호구나 안전장비나 이런 것들이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지급은 매우 조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아까 말했던 하루에 환경미화원들이 달리기 하면서 뛰는 양이 10에서 13km 정도 됩니다. 날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마스크가 지급이 돼도 네, 실제로 이걸 착용하고 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이런 작업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환기선 뭐 때문에 그다음에 서피로시 같은 것이 제2의 제3의 이런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센터장님, 이분들이 지금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신 거죠? 정규직이었습니다. 정규직이었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면 일반 건강 검진도 하지만 어떤 좀 세밀한 건강 검진을 해서 다 걸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규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네. 정규직이라고 해서 뭐 흔히 말하면 노동자들이 특수건강검진 막 이런 거를 받습니다. 이제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네네.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 뭐 예를 들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발생되는 사업장, 네네. 유해물질을 많이 다루는 사업장 이런 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받는 일반 직장 건강 검진을 받다 보니 이 황기선 씨나
서필원 씨처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이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이런 노동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직업군의 건강권 그리고 작업 환경을 바꾼다는 거는 딱 그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미화뿐 아니라 다른 직업군들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꼭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만 그런 게 아니라 재난시대에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민의 삶, 어떤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노동자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맞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택배, 어떻게 보면 택시 운전사님들, 뭐 대면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지원과 흔히 말하면 이분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 뭐 간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자체든 정부가 좀 배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일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예요.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그 바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전남 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길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사 직배송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이렇게 왔어요. 오늘 직배송, 배송은 어떠셨어요? 오늘 폐업 그리고 직업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혼자만 꿈꾸는 이런 희망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가 있는 희망, 이 희망을 꿈꾸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사 직배송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3월이고 내일은 춘분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은 가고 따뜻한 새 봄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힘내고 다시 서실게요. 우리 사장님들 힘내시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서 착한 배송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을 저희가 찾았어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의 새학기 풍경이거든요. 어떤 사연이고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착한 배송 함께 하시면서 저희는 오늘 배송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따끈따끈한 시사 여러분 안방까지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